1주택자의 갈아타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. 저는 글을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제가 쓴 책이나 웹툰이나 드라마가 나오면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. 일종의 홍보죠. 그런데 김부장 이야기 합본호는 딱히 제대로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았습니다. 이유는 웹툰 연재 기념으로 딱 1쇄만 한 거다 보니까 정말 소장을 하고 싶거나 선물을 주신 분들을 위한 거거든요. 더 이상 추가 인쇄는 그래서 없어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 번에 20권, 30권씩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그러면 정말로 원하시는 분들이 못 살 수도 있으니까 1인당 최대 한 2권까지만 구매를 하셨으면 합니다. 이미 1, 2, 3권이 있으시거나 도서관에서 빌려 읽으셨다면 내용이 완전 똑같으니까 전혀 살 필요 없어요. 여러분들의 투자로 쓸 종잣돈을 모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. 들어가 보겠습니다. 1주택자분들 갈아타기 할 때 어떤 아파트가 더 투자 가치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죠. 상급지에 24평으로 갈까? 그거보다 하나 아래 급지에 32평으로 갈까? 이런 비교 많이 하실 텐데요. 이건 철저히 어떤 아파트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. 모든 아파트들을 다 비교해 볼 수 없으니까 몇 가지 방법으로 비교를 해보셨으면 합니다. 첫 번째는 2017년도부터 현재의 시세 흐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. 그게 비슷한 각도로 움직여 왔고 상승과 하락률이 비슷하다면 그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. 만약에 재건축 이슈나 뭐 그런 큰 호재가 있는 게 아니라면 미래 가치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. 그 뜻은 투자 가치로도 봤을 때 비슷하다는 의미겠죠. 두 번째 기준은 나의 실거주 목적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. 출퇴근 시간과 자녀의 통학과 주변 인프라, 실내 구조, 주차장 같은 내가 더 편한 것들을 선택하면 되는데요.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보고 있는 곳이 학군지라면 30평대가 더 좋긴 합니다. 자녀가 어릴 때는 24평도 괜찮은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아무리 가족 구성원이 3명이라도 24평은 좀 좁은 감이 있어요. 다른 케이스로 그 지역의 주요 거주민들이 신혼부부라면 20평대도 상관없습니다. 자녀를 언제 낳을지도 모르고 태어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매우 넉넉하고 그 사이에 또 다른 데로 이사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. 갈아타기의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. 같은 단지 내에서 평수를 늘리는 것은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생활 편의성은 좀 편해지겠지만 투자로 보면 양도세, 취득세, 중개수수료 같은 걸 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예요. 그러면 같은 단지 말고 같은 동네는 어떨까요? 같은 동네도 사실은 의미는 없습니다. 갈아타기는 상급지로 점프를 하는 게 갈아타기예요. 어떤 지역에 지불할 수 있는 맥시멈 가격이 있는데요. 그 맥시멈의 가격은 하나 상급지의 미니멈이나 한 중간 정도 되는 가격이겠죠. 따라서 상급지의 맥시멈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같은 동네에서 갈아타는 것은 투자적으로서는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.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뭐 100세대, 200세대 그리고 90년대 지어진 아파트 구축인데 보고 있는 아파트는 2000세대, 2024년도 준공의 1군 브랜드의 완전 신축이라면 이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.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상품성과 황금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 근처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단지가 새로 생겼다라고 한다면 갈아타기를 해도 돼요. 다음, 강남이나 잠실에 가기 위해서 12평, 14평 이런 거는 반대입니다. 이거는 좀 욕심일 수 있어요. 차라리 서대문구나 광진구나 광명시나 하남시에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제대로 된 24평이나 30평대가 훨씬 낫습니다. 참고로 상급지일수록 대형 평수가 강세고요. 이런 소형 평수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쓸 뿐더러 쓰지도 못합니다. 돈을 쓰는 집은 뭘까요? 맞벌이 부부가 돈을 모으고 대출을 받아서 사는 집이죠. 그런데 10평대는 둘이서는 못 살기 때문에 혼자서 번 돈으로 잠깐 거주하기 위해서 머무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돈을 쓰지 못하고 쓸 수 있더라도 쓰지도 않습니다. 즉 상승 여력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여기가 강남구니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건 나 강남에 집 있어 라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허세 심리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맞나요? 다음, 매도 계약을 하고 나서 매수 계약을 해야 합니다. 내 집 금방 팔리겠지 라고 덜컥 먼저 계약금을 걸었는데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냉랭해져서 전국적으로 거래가 안 된다면 내 매물을 헐값에 던져야 합니다. 이러면 안 되겠죠.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께서 이 매물 진짜 급매라서 줄 섰어요. 다른 사람들이 계약금 넣는다고 한다는 거 내가 지금 손님이 있어서 통장 번호 안 주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. 이거는 10% 진실, 90% 뻥입니다. 공인중개사분들 죄송합니다. 우리는 아무리 좋은 매물이 나오더라도 내 집을 먼저 팔고 나서 매수 계약을 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. 마지막,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아타기는 업그레이드지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.
어떤 아파트 단지인지마다 다 다르겠지만 지역만 예를 들어 볼게요. 마포에 살다가 잠실로 가는 건 찬성. 하지만 마포에 살다가 성동구로 가는 건 반대. 광명에서 살다가 하남으로 가는 거 반대. 하남에서 광명으로 가는 거 반대. 수지에서 죽전으로 가는 거 반대. 하지만 수지에서 과천으로 가는 건 찬성. 이렇듯이 갈아타기를 하려면 확실하게 상급지로 간다라고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나요? 갈아타기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. 여러분들의 멋진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